일명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올트먼. 34살에 오픈 AI를 세우며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를 이을 차세대의 IT계의 거물로 떠올랐지만 불현 그의 여동생이 충격 고백을 하며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의 여동생은 이렇게 밝혔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포스팅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는 성적,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를 받아 왔습니다. 생물학적 오빠인 샘 올트먼이 대부분 학대를 가했고 잭 올트먼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애니는 자신이 어렸을 때 오빠가 동의 없이 자신의 침대에 기어 올라왔다는 사실도 폭로했죠. 현재 애니 올트먼은 오빠와의 연락은 일체 끊어진 채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리팬스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샘 올트먼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투자자 일론 머스크와 싸우고 I don't trust Sam Altman. 오픈 AI 회사에서 잘리게 되기도 하죠. 과연 샘 올트먼의 본 모습은 무엇일까요? 샘 올트먼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피부과 전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던 덕에 그는 8살에 자신의 첫 컴퓨터 애플 매킨토시를 갖게 됩니다. 이때 당시 컴퓨터의 가격은 2200불로 현재 가치로 약 7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었는데요. 당연히 컴퓨터를 갖고 있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1993년 미국 가정에서 컴퓨터를 보유한 비율은 약 23%에 불과했기에 8살에 개인 컴퓨터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였죠. 샘 올트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넘쳤던 그는 맥을 이리저리 분해해보며 컴퓨터의 구성 원리를 익혔고 또 컴퓨터를 활용해 코딩을 배웠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친구 관계에는 매우 서툴렀는데요. 파티나 친구들, 사람들의 감정에는 관심이 없어 일부 사람들은 그가 자폐성 장애, 일명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죠. 샘 올트먼은 이를 부인했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는 간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때 이상하게 앉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편에 가까웠죠. 사립고등학교를 졸업한 샘 올트먼은 이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지만 동기들과 루트라는 스타트업을 차리며 대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루트는 GPS를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SNS였죠. And it is all about helping you find your friends and also find specials near you. 루트는 많은 투자자를 모으며 금세 431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모으지 못하고 실패로 끝이 납니다. 샘 올트먼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보다 그냥 소파에 앉아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죠. 다행히 그린닷이라는 금융 서비스 회사에서 루트를 624억 원에 인수하며 샘은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을 벌게 됩니다. 이후 곧바로 그는 하이드라진 캐피털이라는 벤처 투자 회사를 세웠죠. 의외로 그는 이곳에서 큰 성과를 보이며 회사를 10배 가까이 성장시키게 됩니다. 큰 돈을 번 샘 올트먼. 이때 그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내게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방 4개짜리 집, 자동차, 부동산, 그리고 생활비 이상의 연 이자를 가져다주는 140억 원의 자산.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 이상 벌어들이는 돈은 모두 인류를 위해 쓰겠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140억 원은 매우 큰 돈이기는 하지만 샘 올트먼이 속한 사회에서 140억 원은 적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후 샘 올트먼은 자신의 결심에 따라 얼마 뒤 AI 조직을 세울 때에는 수익이 남지 않는 비영리 조직을 세우게 되죠. 하지만 그의 원대한 계획은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으로 좌절되고 맙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둘은 AI의 미래와 위험성에 대해 이메일로 대화를 나누었죠. 둘은 AI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발전시키는 게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구글 측에서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딥마인드라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둘은 구글이 AI를 독점하게 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오픈 AI 연구소를 함께 설립하게 되죠. 둘의 목표는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진짜 인류를 위한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사익을 추구하는 회사를 세우면 결국에는 인류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오픈 AI를 비영리 조직으로 명시하였죠. 또 샘 올트먼은 초창기부터 AI 기술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습니다. AI 기술이 군사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또 너무 발달하여 마치 SF 영화처럼 AI가 역으로 인류를 공격하는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에 대해 그는 개방성이라는 답을 제시했죠. 이를 뒷받침하는 샘 올트먼의 이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세상에는 착한 사람의 숫자가 나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개방하면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기술을 악용하려고 할 때 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이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샘 올트먼의 생각은 일론
머스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또한 AI 기술을 세상에 공개해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믿으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지만 세계 최고 갑부와 젊은 CEO도 결국 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생각보다 AI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죠. 원래 샘 올트먼은 1,400억 정도의 기금을 모아 연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구글에 대항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1조 원을 모을 예정이라 발표하라고 일렀습니다. 혹시나 기금이 그것보다 적게 모이면 나머지는 자신이 지원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 1,400억 원밖에 보이지 않아 목표 1조 원에 비해 약 9천억 원 정도가 모자라자 일론 머스크는 650억 원 정도만 기부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연구에 더 큰 비용이 필요하자 샘 올트먼은 비영리 조직으로는 그 정도의 기금을 모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오픈 AI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고 오픈 AI LP라는 영리 회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도 샘 올트먼은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영리만을 100%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하이브리드 형태일 것이라며 이익의 한도가 정해진 회사를 만들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한도 이익 회사란 회사가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면 일반 영리 회사처럼 주주와 직원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지만 어느 한도를 넘어 이득을 벌면 초과한 이익은 비영리 조직 재단으로 넘겨 인류를 위해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과 생각이 전혀 달랐죠. OpenAI was meant to be open source. I named it after open source. It is in fact closed source. Is this legal?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을 반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에 계속 반대 의견을 내자 오픈 AI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쓴 이메일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메일에는 일론이 영리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다만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는 오픈 AI가 영리회사로 전환된다면 테슬라에 병합되어야 하며 본인이 CEO가 되는 방향으로 회사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샘은 한 개인이 오픈 AI의 통제권을 갖는 것은 회사의 사명과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되죠. 일론 머스크는 현 운영진을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낸 후 오픈 AI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이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구글의 딥마인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운영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능성 0%입니다. 1%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간의 감정이 들어간 메일이 오고 간 이후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샘 올트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The reason I am the reason OpenAI exists. So I don't know how you go from here to there. It should be renamed Super Closed Source for Maximum Profit AI. 혼돈의 시기에 샘 올트먼의 동생 애니 올트먼도 오빠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IT계 사람들에게는 애니 올트먼이라는 여동생의 등장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샘 올트먼은 자신의 SNS에서 여러 번 형제들을 소개했지만 여동생 애니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인텔리젠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애니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형제들과 달리 그녀는 매우 감성적이었고 5살 때부터 자다가 악몽으로 깨는 일이 잦았으며 항상 삶의 고통을 느꼈다고 하죠. 오빠처럼 학교를 중퇴한 애니는 이후 형제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술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우쿨렐레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애니에 따르면 오빠 샘은 항상 그녀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녀가 샘의 샌프란시스코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녀에게 노래해보라고 권유해 우쿨렐레를 치며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 중간쯤에 샘 올트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고 하죠. 애니는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지?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그녀는 오빠에게 왜 자리를 떴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대수롭지 않게 잠깐 취해서 그랬어 라고 답할 뿐이었죠. 애니가 느끼기에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샘을 포함한 오빠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애니는 오빠들이 SNS에 자신의 팟캐스트에 출연했다고 홍보해주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링크 좀 올려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자 샘은 내 사업과 연관이 없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이후 아빠 잭이 죽으며 애니와 가족들 간의 단절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리가 다쳐 일을 나갈 수 없자 애니는 오빠 샘과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지만 이들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죠. 집에 돈도 충분하면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애니는 이날 바로 나이 많은 남성 스폰서를 찾아주는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또 온리팬스라는 성인용 사이트에도 가입해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며 돈을 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걸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더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애니는 원래 오빠들 중에 샘을
샘을 가장 좋아했었지만 그녀에게 샘은 이제 악몽일 뿐이고 어렸을 때 오빠가 자신의 침대에서 책을 읽어주던 순간은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학대처럼 느껴진다 했죠. 애니의 폭로에 샘은 얼마 후 사과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너가 독립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그리고 너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면 했어. 동생의 재정적 지원을 끄는 것은 가족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지만 미안하다는 사과를 담은 이메일이었죠.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일단락되었습니다. 애니가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도 샘이 고등학교 때부터 공개적으로 자신은 게이라고 밝혀왔었기 때문에 애니가 샘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거짓 투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얼마 뒤 오픈 AI 회사의 이사회 중 한 명이 샘 올트먼의 학대를 폭로하며 상황은 또 한 번 뒤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샘 올트먼은 오픈 AI CEO 자리에서 해고당하게 되죠. 해고를 당하던 날 샘 올트먼은 5,000원 만의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서 F1 경기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 호텔방에서 컴퓨터로 자신의 해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픈 AI 이사회 측에서는 샘 올트먼을 내보낸 이유로 딱 하나를 꼬집었습니다. 이사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솔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에서 가지각색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헬렌 토너가 직접 테드 AI 쇼에 출연해 왜 샘 올트먼을 내보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하였죠. 헬렌 토너에 따르면 샘 올트먼은 이사회에게 챗GPT의 출시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챗GPT를 런칭한다고 샘이 올린 글을 보고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하죠. 또 샘 올트먼은 자신이 개인적인 수익을 얻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따로 오픈 AI의 펀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원 중 몇 명은 샘 올트먼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받아 더 이상 그와 일하기 힘들다고 이사회에 토로했다고 하죠. 헬렌 토너는 샘 올트먼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여러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사회에서는 그를 믿을 수 없었기에 해고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고된 지 12일 만에 샘 올트먼은 다시 오픈 AI의 CEO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픈 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샘 올트먼의 복귀를 강력히 원했고 대부분의 직원들도 샘 올트먼이 복귀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죠. 결국 샘 올트먼은 다시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쫓아낸 이사회의 주축 구성원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했죠. 오픈 AI를 나가게 된 헬렌 토너는 EU 직원들이 샘 올트먼이 지지한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따랐기보다 샘에 대항하는 것을 무서워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은 오픈 AI가 망하거나 혹은 샘이 복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인식해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샘이 복귀하는 게 나아 그를 지지한 것 같다고 했죠. 어쨌든 회사로 복귀한 샘 올트먼, 하지만 그에게는 더 큰 벽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AI의 미래와 안정성에 대해 답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구글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 세인 레그에 따르면 2028년까지 AI가 인간의 지능을 따라잡을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샘 올트먼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4에서 5년 내에 AI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라 예측했죠. 문제는 AI가 인간의 가치체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I가 군사적으로 사용되거나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통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픈 AI 설립 초반 샘 올트먼도 AI 기술의 안전성에 대해 고민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인간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 정부 부처에서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미래는 낙관적이라고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 AI 이유의 세계에 따르면 AI는 그 존재만으로 인간의 근본적 가정을 뒤흔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인간만이 유일하게 탐구하고 정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존재였다면 이제 AI가 대신 탐구하고 사상을 제안하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AI를 이용하면 인공지능의 한계를 뛰어넘는 발견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AI에 의지하여 인간의 이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책 AI 이유의 세계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 될 것이다 정답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AI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AI의 개입을 제한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져줄 뿐이죠.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AI 이유의 세계, 저자 헨리 키신저.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